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고 만들기를 위해서 우리가 무료 프로그램인 인크스케이프를 어떻게 다운로드 받고 또 사용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 인크스케이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툴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은 로고를 편하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로고를 또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인크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 무료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라든지 혹은 구글을 통해서 이렇게 인크스케이프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인크스케이프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홈페이지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영어로 표시가 되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혹시나 뭐 나는 한글로 보고 싶다. 그럼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한국어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조금 불편하신 친구들은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도 해주니까 여기 한국어를 눌러서 이렇게 번역을 해보시면 되고요. 잉크스케이프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상단에 여러 가지 탭들 중에서 우리는 다운로드 탭을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운영 체제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뭐 맥을 사용하시면은 여기 맥 OS 애플 제품 사용하시면은 쓰시면 되고요. 대부분이 아마 이 윈도우 제품을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윈도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몇 비트 운영 체제인지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맞는 운영 체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몇 비트 운영 체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여러분들 1, 2, 3D 디자인 설치할 때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바탕화면에서 내 PC 혹은 내 컴퓨터를 오른쪽 클릭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속성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내 컴퓨터의 대략적인 환경의 정보들, 내 컴퓨터의 기본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스템 종류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몇 비트 운영 체제인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몇 비트 운영 체제인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대로 방금 우리 다운로드 계속해서 했었던 네이버나 혹은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뭐 저는 64비트니까 64비트를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설치 실행 파일인 exe 파일,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인스톨러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실 거예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다운로드가 다 되는 대로 여러분들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설치 파일을 실행시키시면은 이렇게 설치를 시작합니다 라고 뜨실 텐데요. 여기에서 다음 눌러주시고 그대로 동의함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대로 다음 눌러주시고 다음만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대로 설치를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잉크스케이프를 설치하셔서 이렇게 바탕화면에 있는 잉크스케이프를 실행시키면은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자, 먼저 기본적인 것들 설명을 드리고 각각의 툴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잉크스케이프 키시면은 바탕화면,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인 화면에 이렇게 사각형 하나가 보이시죠? 혹시 이 사각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눈치채신 학생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A4 용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A4 용지 사이즈가 이 정도니까 대략적으로 나는 이 정도 크기로 그려야지 이렇게 가늠을 해보실 수 있겠죠? 자, 먼저 여기가 A4 용지 사이즈란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기본적인 조작 방법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화면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을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확대 축소를 하고 싶으시면은 컨트롤 키 있으시죠? 컨트롤 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버튼을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이렇게 마우스가 있는 방향으로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바와 컨트롤 이 두 가지 키 버튼을 누르면서 마우스를 조작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화면을 이동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선생님 저 너무 확대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학생들은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퍼센트가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눌러서 기본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돌아오실 수도 있고요. 혹은 얘를 그냥 100%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뭔가 실수를 해서 뭐 화면이 잘 안 보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수치를 조절해서 기본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 이 잉크스케이프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 레이아웃이 설치된 컴퓨터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수정해 주려고 하는데 레이아웃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상단에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서 보기 탭을 눌러주시고요. 보기 탭을 눌러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 세 가지 레이아웃이 있는데 여기서 기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보고 있는 화면이랑 똑같은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 나중에 활용하시다가 이렇게 좀 편한 거 쓰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저희는 강의할 때 먼저 기본으로 세팅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잉크스케이프를 활용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좌측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그림을 그리고 뭔가 도형을 그리고 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먼저 여기 사각형을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그리고 한번 쭉 드래그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아마 사각형 표시가 돼 있을 텐데 선생님은 지금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 이유는 선생님이 색깔을 안 넣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색깔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색깔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잠시 일시 정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사각형을 한번 여러 개 만들어 보세요. 네, 만드시다가 여러분들 궁금하신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사각형을 그리는데 좀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으실 때는 여러분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조절해 주시면은 이렇게 정사각형을 딱 맞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시다 보면은 여기 포인트가 있어서 크기를 조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한시 방향, 시계로 한시 방향에 있는 여기 동그라미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얘를 한번 잡은 상태에서 마우스를 한번 쭉 내려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서리가 너무 날카롭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동그라미 버튼을 이용해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으시죠? 이거를 클릭한 상태로 얘는 좌측으로 이동해 주시면은 이 라운드 처리한 것을 여러분들 적절하게 또 조절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조절을 하시면은 사각형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각형을 만들어 봤어요. 자, 사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그럼 배웠는데 사각형을 지우는 방법도 배우셔야겠죠? 여기서 지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각형들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마우스로 일일이 선택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조금 더 편한 기능을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한 번에 다 선택하려면은 이렇게 지금 사각형이 계속 나오게 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사각형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사각형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얘네들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을 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여기 까만색
아이콘, 검은색 마우스 아이콘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아이콘을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개체를 선택하고 이동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얘가 바로 선택 툴이라고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개체를 전체를 다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우고 싶은 개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딜리트나 혹은 백스페이스 있죠. 글자 지우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삭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선택 툴이 뭔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도형을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툴이 뭔가 도형을 수정할 때, 위치를 옮길 때, 이럴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키실 수도 있고요. 보시면은 선생님 여기 선택을 했는데 뭔가 이 사각형 주변에 화살표가 생긴 게 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묻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해 보시면은 이게 도형의 크기를 조절하는 그런 화살표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도형의 크기를 조절하실 때 이렇게 선택 툴을 활용하시면은 크기를 자유롭게 변경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도형을 한 번 더 클릭해 보실게요. 그러면은 이 화살표가 조금씩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꼭지점에 있는 화살표 보시면은 뭔가 회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콘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얘를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전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한 번 더 클릭하셔서 회전을 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하면은 다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선택 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위치도 이동시키시고 그리고 크기도 조절하시고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은 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있는 그리고 꼭지점에 있지 않은 이것들을 이용해서는 이렇게 기울이기 기능을 쓸 수 있어요. 도형을 기울이고 싶을 때 이렇게 도형을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 툴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일시 정지하시고 여러분들 마음껏 한번 선택 툴을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색깔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선택 툴을 다 활용하셨다면은 이제 이 사각형 말고 여러분들 이제 옆에 보시면 동그라미도 있죠. 동그라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쭉 여러분들 마음대로 쭉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만드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동그라미도 내가 그 반지름 길이가 일정한 동그라미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똑같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은 이렇게 원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 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 만들고 보시면은 여기 이거는 이제 타원으로 만드는 그런 방향이고요. 그런 버튼이고요.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를 이용하시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뭔가 퍼센트 표시하는 것처럼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선생님 다시 원으로 어떻게 돌아가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상단에 동그라미 부채꼴이 아니라 온전한 타원으로 바꾸기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온전한 원으로 돌아가니까요. 이 버튼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면은 편리하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사각형과 원 한번 만들어 보셨는데요. 그 밑에 있는 별과 다각형을 만듭니다. 이것도 한번 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뭐 삼각형이 나오든지 혹은 여러분들 다른 아이콘이 나올 수도 있어요. 먼저 이렇게 다각형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내가 다각형을 그릴지 혹은 별을 그릴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 한번 그려볼까요? 뭔가 삼각형처럼 생겼는데 얘는 모퉁이도 한번 조절해 볼게요. 우리가 아는 별 모양이 됐죠. 자, 다각형을 눌러서 그리시면은 오각형이 나오고요.
별 모양을 눌러서 그리시면은 이렇게 별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각형을 그릴지 혹은 별 모양을 그릴지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퉁이 개수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형을 한 번에 이렇게 쉽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빗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둥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 상태로 돌아가려면은 0이라는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양한 도형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웬만한 기본적인 도형들을 그리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이제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문자열 개체를 만들고 편집합니다 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문자를 입력해 줄 수 있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문자를 넣고 싶은 만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타이핑을 할 수 있는 이런 바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혹시나 저는 폰트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폰트 바꾸는 것과 동일하게 상단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폰트로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볼드 처리를 하면은 볼드 처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자도 넣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도형과 그리고 글자 넣는 방법을 배우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기업들의 로고들을 보면서 한번 직접 따라해서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기업이 사용하는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선생님이 유튜브 로고, 여러분들 자주 보고 아마 매일 보죠. 이 매일 보시는 이 유튜브 로고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잠시 영상을 일시 정지하시고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기능으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데 한번 지금부터 일시 정지 잠깐 하시고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여러분들 잘 만들어 보셨나요? 잘 만든 친구들이 있고 또 아직 힘든 친구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 유튜브 로고를 한번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유튜브 로고에 어떤 도형을 먼저 그려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있는 이 사각형, 뭔가 라운드 처리, 이 곡선 처리가 된 사각형을 먼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각형을 먼저 하나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크기 이전에 색깔을 빨간색으로 클릭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비슷하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아까 여러분들이 이거 라운드 처리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 나온 학생들은 다시 이 원 포인트를 이렇게 원 제자리로 되돌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적절하게 라운드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비슷할 정도로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얼추 지금 비슷하죠. 이렇게 미세하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이제 뒷판은 만든 거예요. 다음은 삼각형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하얀색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다각형을 그릴 겁니다. 다각형 들어가셔서 별이 아니라 다각형을 그릴 거고요. 그리고 모퉁이 개수도 우리는 3개겠죠.
3개로 해야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흰색 삼각형을 그려야 되니까 흰색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삼각형을 그려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딱 수평한 삼각형을 이렇게 딱 그리고 싶으시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딱 세워진 삼각형을 바로 그리실 수가 있고요.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셔서 맞춰주신 다음에 우리 도형을 이동하는 방법은 선택 툴로 이동한다 했었죠. 그래서 선택 툴을 클릭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렇게 딱 맞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크기를 수정하고 싶으시면은 이거 버튼 이용해서 살짝 조절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 크기를 한 번에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은 네, 여러분들도 유튜브 로고를 이렇게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들 로고는 바로 페이스북 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SNS 페이스북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만들어 보셨나요? 이제 페이스북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파란색 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비슷한 거를 찾기 위해서 여기 색깔 툴에서 여러분들 휠 마우스 돌리시면은 다양한 색깔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비슷한 색깔을 한번 골라 볼게요. 그리고 반지름이 일정한 원을 그려야 돼서 이렇게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F 문자만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요. 좌측에 보이시는 여기 문자열을 하나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박스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F를 넣어 볼게요. 근데 F 크기가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크기를 한번 40이 아니라 한 200으로 해볼까요? 200을 하면은 너무 커서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바뀌신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작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우리 크기를 조절하는 툴이 바로 이 선택 툴이었죠. 이렇게 문자 같은 경우에도 선택 툴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툴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문자를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조절하신 다음에 색깔도 흰색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흰색을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뭔가 비슷하면서도 뭔가 조금 다르죠. 바로 폰트의 차이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폰트를 여기서 폰트를 지정하시려면 다시 문자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폰트를 아마 찾으실 수 있는데요. 아마 똑같은 폰트를 찾기는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기업들에서 이런 F라든지 혹은 이런 영문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따로 폰트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런 것들은 디자이너들이 하나하나 그려서 만든 문자예요. 그래서 비슷한 폰트를 찾기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페이스북 로고를 만드실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로고를 만드실 때 이렇게 원과 그리고 이런 문자열을 이용해서 페이스북과 비슷한 로고를 바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들어 볼 로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로고입니다. 보시면은 매우 간단하죠? 사각형과 문자열만 있으면은 만드실 수 있는 로고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각형을 그려줄 텐데 비슷한 빨간색을 하나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각형을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지금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죠? 아까 우리 가장 최근에 만든 사각형이 라운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다시 이 원을 원 상태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빨간색 사각형을 하나 만드셨어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이 사각형의 크기가 동일하죠? 그래서
얘를 복사 붙여넣기 기능으로 똑같은 사각형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각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선택 툴 있죠. 우리 가장 많이 쓰인다는 선택 툴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도형을 클릭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도형이 나올 텐데 도형을 이렇게 도형 가까이 대시면은 자동으로 붙을 거예요. 여기 잉크스케이프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꼭지점이 붙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4개를 만들어서 다 붙여주세요. 그리고 색깔을 각각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비슷한 색깔로 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도 넣고요. 비슷한 색깔을 만드신 다음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띄워져 있죠. 중간에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떼시면은 선생님 자꾸 붙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기능을 끄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다 비활성화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도형을 갖다 대더라도 붙지가 않습니다. 자,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치를 하셔도 괜찮고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선생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면 이거를 활성화 그대로 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키보드에 방향키 버튼이 있으시죠? 우리 카트라이더 하거나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방향키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 방향키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은 그대로 이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문자열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크기가 지금 안 맞죠? 이럴 경우에는 선택 툴을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이 크기를 키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크기를 키워서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고요. 또 회색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로고를 손쉽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려볼 로고는 바로 우리 매일 사용하죠. 바로 카카오톡의 로고인데요. 이 카카오톡의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만들 수 있는 학생들은 지금 일시정지를 하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시면은 노란색 사각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노란색 사각형을 비슷한 색으로 하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라운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동그라미 포인트를 적당히 조절해서 비슷하게 색깔이 조금 진하게 할까요? 이게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이제 큰 사각형은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먼저 한번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원을 먼저 하나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갈색을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비슷하게 원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위치와 그리고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선택 툴 이용한다 했었죠? 선택 툴을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적당히 조절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말풍선 보시면은 지금 여기 꼬리표가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꼬리가 없어요. 그래서 꼬리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몇몇 학생들은 삼각형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삼각형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용하듯이 이렇게 삼각형, 이런 삼각형 만드신 다음에 이 크기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리고 적절히 회전을 하시면은 이렇게 꼬리표 모양을 그대로 만드실 수도 있죠.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툴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펜 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베지어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여기 칸막이가 있고 아래쪽에 베지어 곡선과 직선을 그립니다 되어 있는데요. 이 펜 툴을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형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펜 툴은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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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그러면은 지금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졌죠. 근데 지금 삼각형이 속 색깔은 비어 있고 윤곽선만 그려져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색깔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 먼저 선택 툴을 눌러서 선택이 되게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방금 만든 이 말풍선과 동일한 색상을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색깔은 잘 들어갔는데 지금 윤곽선이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윤곽선을 지우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색깔들 쭉 보시면은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데 제일 좌측에 보시면은 여기 X 아무것도 없는 색으로 바꾸는 이 색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도형의 색깔을 없게 만들어서 투명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클릭하면은 색깔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서 투명한 거를 눌러주면은 이 채움 색깔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은 윤곽선의 색을 없애주면 되는데 윤곽선의 색을 바꾸는 방법은 Shif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 아무 색이나 클릭해 보실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윤곽선의 색깔을 바꾸실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색깔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똑똑한 학생들,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비어있는 색을 클릭해 주시면은 윤곽선이 사라지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형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풍선은 그려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부에 들어가는 이 말 표시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토크라는 이 문자열만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좌측에 있는 문자열을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먼저 문자를 하나 입력할까요? 토크라고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조금 두껍게 노말이 아니라 볼드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글자 크기가 너무 작죠? 그래서 선택 툴 이용해서 글자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글자 크기를 조금 키워줄게요. 너무 크죠?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고 그리고 색깔도 배경과 동일한 노란색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글씨체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원리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만의 로고를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로고를 만들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로고 만드는 방법은 이제 학습을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만의 로고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만든 로고를 저장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만의 로고를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로고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여기 파일 보이시죠? 파일을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쪽에 PNG 이미지 내보내기 기능이 있어요. PNG 이미지 내보내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패널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형을 사진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림 파일로 만들고자 하는 도형을 전부 다 이렇게 드래그로 선택을 해주세요. 드래그로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바뀌면서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다른 이름으로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내보내기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은 폴더 혹은 바탕화면 이런 곳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예를 들면은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로고 1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됐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저장이 안 돼요. 이거는 파일 이름만 정해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여기 내보내기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네, 이제 이렇게 저장이 다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탕화면을 가보시면은 이렇게 로고 파일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실행시키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방금 만든 로고를 바로 이렇게 사진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 뭐 파워포인트나 한글 파일 이런 곳에다가 활용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로고를 완성하셔서 저장을 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저장하는 방법도 학습을 했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냥 X 누르시면은 우리가 힘들게 만든 로고를 그냥 날려버리게 되죠. 혹시라도 뭐 색깔을 우리 조금 바꾸고 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정 사항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 파일 눌러서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있죠. 이걸로 반드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잉크스케이프 파일로 저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장을 해주셔야 나중에 혹시라도 뭐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든지 도형을 조금 크기를 수정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쉽게 바꾸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도 여러분들이 눌러서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로고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잉크스케이프 사용하시다가 궁금하거나 또 추가적인 기능들, 더 궁금한 기능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카오 톡방 있죠. 거기에 선생님도 같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질문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잉크스케이프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